안녕하세요. NCS 자기계발 능력 마지막 시간 3차 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기계발 능력에서 경력 개발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경력 개발은 무엇일까요? 경력이란 우리가 경영학에서 CDP라고 하는데요. 경력 개발. 자,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교육이라든가 뭐 컨설팅 이렇게 이런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자, 경력이란 일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력. 그래서 경력 개발이란 자신과 자신의 환경 상황을 인식하고 분석하여 합당한 경력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하는 거죠. 경력과 관련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경력 계획은 경력과 관련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력 관리란 또 무엇인가? 경력 관리란 경력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입니다. 자, 경력 계획, 경력 관리. 그러면 경력 개발 왜 필요할까요? 경력 개발은 환경의 변화, 자, 지식 정보의 빠른 변화, 굉장히 지금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인력난이 심해요. 그리고 삶의 질을 추구하게 되겠죠. 많이. 그리고 중견 사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에서 한번 취업하면 끝까지 퇴직까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중견 사원들이 경력을 어느 정도 갖춘 중견 사원들이 이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 변화 때문에 우리가 경력 개발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에서 요구를 해요. 어떤 식으로? 자, 경영 전략이 변화하고 있고 승진이 일어나고 있죠. 조직 생활에선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 경력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진 계속해서 밀리겠죠. 누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은 능력 중심 사회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능력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경력 개발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신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성장의 요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고용시장 가치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력 개발은 필요하다 하는 거. 그래서 경력 개발 단계를 보시면 이렇게 5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세까지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딱 지금 여러분들 시기죠. 직업을 선택하는 시기. 그다음에 18세에서 그 25세까지는 우리가 조직 입사 단계라고 하는데 이제 만나예요. 요즘에 그 특성화고 있죠. 또 마이스터고 이렇게 이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요. 그래서 조직 입사가 좀 빨라지는 거죠. 우리 지금 공기관 취업 같은 경우도 고졸 채용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의 그 자격은 특성화고 친구들이에요. 특성화고 친구들이 그 정말 특성화된 어떤 그런 뭐 전기다, 토목이다, 전자다, 또 뭐 사무행정 쪽도 있고 회계, 세무회계도 있잖아요. 이렇게 특성화된 그런 교육 위주로 받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능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고1 때부터 자격증을 막 3개, 4개씩 이렇게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한 1학기, 2학기 때 취업을 이제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면 자격증이 굉장히 많고요. 또 전문성 있게 자기네 그 전공을 배워서 이 친구들만 또 그 지금 우리 공기관 취업도 마찬가지로 고졸 채용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지금 보면 이 친구들은 빠르면 20살부터 취업을 19살 때부터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과 막 10년 차이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래서 조직 입사 단계가 18세에서 뭐 25세, 30세. 요즘에 또 취업이 늦어져서 막 35세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요. 거의 한 20세에서 30세 정도 조직 입사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 초기는 한 40세까지를 우리가 이제 입사한 해서 적응할 때까지를 경력 초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다 이제 관리직으로 자리 잡는 이런 단계 경력 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력 중기 보통 40세에서 55세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승진도 됐어요. 자, 한 55세 정도부터는 퇴직, 경력 말기로 우리가 개발 단계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요즘에 보면은 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중견사원들이 또그 이직을 하고 또 명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어, 한 40대 후반 정도부터 또 퇴직을 하는 경우도 명퇴라든가 뭐 이직 뭐 이렇게 관련해서 퇴직을 또 하는 그런 단계를 밟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크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경력 개발은 5단계를 갖는다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직업 선택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 직무가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 이걸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한 다음에 직업에 맞는 그 능력 이걸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뭐 자격증 취득도 하고 또 만약에 영어가 필요하거나 뭐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는 또 외국어 또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 또 취업하기 위한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수한다. 그래서 요즘에 NCS 직업훈련 교육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국비과정으로 뭐 단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뭐 1300시간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2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이 정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훈련 교육, NCS, 국비과정 이런 것도 교육 받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그런 과정 통해서 자격증 취득도 뭐 과정평가용으로 이렇게 진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렇게 국비과정을 그래서 4학년 1학기, 2학기 이때 국비과정을 많이 또 하시기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또 NCS 2달 과정, 뭐 겨울방학 때 2달 과정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취득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은 이런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업 훈련 교육 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것도 뭐 2달 과정 이렇게 보통 해요. 이런 국비 과정 잘 한번 그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취업하는데 굉장히 그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공기업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입사, 사신 입사할 조직. 자, 이제 내 직무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그 조직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직무 적합과 조직 적합을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직무 적합, 뭐 직무에 맞는가, 또 적성이 맞는가,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조직 적합이에요. 그래서 입사할 조직의 특성을 알아봐야 되겠죠. 무조건 취업해야 되겠다. 거기 페이 좋다. 이렇게 해서만 가실 게 아니라 연봉이 좋다.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특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랑 잘 맞는지. 이제 한번 입사하면 굉장히 오래 다녀야 되잖아요. 그쵸? 적어도 20년, 25년 다녀야 될 텐데 조직하고 잘 맞아야 되거든요. 힘들게 들어가서 나랑 안 맞아 이러고 나오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거는 사회초년생도 신입사원들도 겪는 어려움이지만 그 중견사원들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때 갈아타기는 이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직업 선택 단계이니까 그 조직 특성 이런 것도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직 특성 알아보고 또 자신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다. 요즘 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제 많이 또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사를 할 때 또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또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순환 직업 뭐 이렇게 순환 또 이렇게 관계를 갖기도 하기 때문에 보직을 정하는 거는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환경들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력 초기 자신이 맡은 업무를 파악하는 거죠.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규칙이라든가 분위기, 규범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경력 초기는 적응해 나가는 과정. 경력 중기. 자, 중간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경력 초기부터 성취한 것, 자기가 하나하나 다시 평가하고 조직에서 이제 입지를 굳히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이때는 막 승진. 그리고 다른 또 이때 이제 중견 사원이 됐잖아요. 이때 다른 직업 아니면 다른 기관 이렇게 경력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IT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은 취업하고 경력을 한 2, 3년 쌓아서 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은 곳에 이제 경력사원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경우 한 뭐 3년, 5년 이 정도에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뭐 부장급 뭐 이 정도 됐을 때 이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경력 중기에. 그다음 경력 말기에는 이제 조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여를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예요. 앞으로는. 그리고 이제 퇴직을 고려하고 퇴직을 준비하는 것. 요즘에는 이제 퇴직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고민하는 시기죠. 경력 말기. 그래서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은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는 이렇게 직무 정보 탐색하고 이때 그래서 관심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든가 고용 승진 전망 뭐 직무 만족도 이런 거 알아보고 2단계에서는 나 환경이 이런 것들 알아보고 3단계는 경력 목표 설정, 경력 개발, 전략 수립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완료 단계 이것은 이제 제가 직접 워크시트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이런 실습을 좀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못해서 안타까워요.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교재 일일이 제가 다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력 개발을 저는 그 NCS 수준 체계와 이제 매칭을 좀 합니다. 그래서 1수준부터 8수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경력 개발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경력 개발해야 돼. 나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누가 굳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경력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자, 그게 바로 NCS에서 만들어 놓은 수준 체계입니다. 그래서 1수준, 2수준은 아주 기본 역량이에요. 기본 역량.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보통 3수준에서 4수준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뭐 경력, 역량은 어느 정도다 하는 거. 그리고 5수준 정도 되면 이제 뭐 팀장급 이 정도 되죠. 팀장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론과 지식이 있어서 자, 타인에게 어느 정도 이제 지식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시죠. 그리고 이제 6수준은 이제 과장, 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직장에서 과장, 부장급.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노하우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수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 7수준, 8수준은 지도자 과정이에요. 지도자들 거의. 예. 그래서 딱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수행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내가 지금 몇 년이 됐어. 그러면 뭐 6수준에서 2년, 4년 정도 되면 자, 7수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7수준에 해당하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역량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잘 쌓아 놓으시면 되겠죠. 자격증이라든가 뭐 어떤 그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필요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나 스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쌓아 놓으시면 보통 여기서 보면은 뭐 2년에서 4년 걸린다, 5년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은 뭐 한 2년에 50% 정도 시간을 더 줄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력 목표 설정을 위한 접근 방법.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볼 건데요. 자, 긴 휴가를 마친 이 대리가 업무에 복귀하여 그동안 밀린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김 과장이 급한 일이라며 다른 업무를 먼저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박 과장도 급한 일이라면서 업무를 먼저 처리할 것을 동시에 부탁해요. 자, 이 대리가 취해야 할 행동, 바른 것은 무엇일까? 바른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응? 휴가 마치고 왔더니 일은 되게 많고 김 과장은 우리 부서의 김 과장이 막 급하니까 빨리 해달래. 근데 그 옆에 다른 팀에 있는 박 과장님도 도와달래요. 빨리 이것 좀 해달래. 처리해달래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같으면은 우리 신입사원들 대리급이라면 늦게까지 야근 특근을 해서라도 둘 다 마치겠다. 모두 내가 갖고 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쵸? 아니면 옆에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기도 한다. 뭐 상황은 여러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정답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우선순위. 자, 중요도와 긴급도를 보라 그랬죠. 자, 김 과장과 박 과장. 뭐 내 팀, 네 팀 볼 것도 없이 자, 먼저 김 과장, 박 과장 업무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고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그거 보시고 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 합리적인 의사결정. 뭐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더 다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먼저 분석하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대리가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이런 상황 많이 벌어질 거예요. 뭐 고민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그 한국 서부 발전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외국어 능력 키우기 위해서 영어 학원에 등록했다. 그런데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약속이 생겨서 뜻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자, H의 자기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과 비슷한 사례는 무엇인가? 자, 자기 개발 방해하는 그 요소가 나왔어요. 자기 개발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게 있다 그랬었죠? 욕구라든가 감정이 작용이 된다. 또 제한적인 사고,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장애에 부딪힌다. 그리고 무지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런 것들이 자기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은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다른 약속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욕구나 감정적인 이런 게 작용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예요?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느라 회사 이 상황 때문에 못 가고 있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개인적인 능력 개발도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지. 세 번째, 주말마다 봉사활동이라는 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잦은 회식, 가음으로 못 가고 있다. 이것은 자, 이것도 욕구나 감정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런 회식, 가음 이런 내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와 맥락상 같은 부분은 이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뭐예요? 아직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5년씩이나 됐는데 아직 몰라. 무지.
5번은 뭐예요? 업무가 적성이 맞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래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기 너무 늦은 것 같다. 이 사람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앞을, 이 자기 개발이라는 건 앞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짧게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은 지문이 굉장히 길다는 거. 지문은 길지만 뭐예요? 핵심은 아까 그 키워드를 찾아서 해야 된다. 자, 제시된 사례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자, 유제품 제조 판매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중국어 공부하고 있대요. 이 사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관리. 자, 어떤 식으로? 일과 관련된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거죠. 일과 관계된 중국어 공부를 한다. 이건 경력 개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증권회사 부동산 금융부에서 투자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 부동산 포럼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익히고 있다. 일과 관련된 것. 이것도 경력 개발. 자, 세 번째는 IT 연구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출근 후 자신의 일과를 우선순위에 맞게 꼼꼼히 검토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마친 뒤에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다시 살펴본다. 피드백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단계예요. 자기 관리. 자, 4번은 토목팀에서 현장 기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국토개발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 공부를 업무 병행하고 있다. 일과 관계된 걸 하는 건 경력 개발. 자, 이 씨는 출판사 편집부 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이러닝을 통해서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자, 이것도 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력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4, 5는 경력 개발과 같은 맥락이고 3번은 자기 관리. 그래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K 팀장은 팀원들이 경력 개발에 대한 코칭을 하기 위해 고민 중입니다. 경력 개발 팀장이에요. 팀원들의 경력 개발 단계에 따라 K 팀장이 생각한 코칭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잘하고 있는 것. 자, LC는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는 게 뭐 있겠어. 우선 단순한 일이라도 성실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해야지. 잘하는 건가요? 아니죠. 조직 입사한 사람이에요. 그쵸?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코칭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 과정은 S 과정은 입사해서 일한 지 꽤 됐고 업무 성과도 제법이니 더 좋은 직장에 스카웃 되도록 헤드헌터를 소개시켜 줘야겠어. 스카웃 이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코칭. 자, 세 번째 정년퇴직 1년 남았으니 은퇴 후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사내 은퇴 예정자 교육에 참가시키는 좋겠어. 자, 퇴직을 앞두고 은퇴자들을 위한 교육을 기업마다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재설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거를 교육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를 주고 또 시간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퇴자를 위한 이런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경력 개발 모형으로 성장, 탐색, 확립, 유지, 쇠퇴 단계를 제시한 슈퍼 모형이 있습니다. 자, 슈퍼의 경력 개발 모형에 따른 직장인의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앞에서 이렇게 장황했지만 경력 개발 단계에 대한 문제네요. 자, 직업 탐색, 조직 입사, 경력 초기, 중기, 말기예요. 자, 직업 탐색. 직업에 대한 탐색을 하는 거 맞고요. 조직 입사. 자, 조직에 적응 들어가게 되고 직무 선택하는 단계. 자, 맞고요. 경력 초기 입사한 조직 규칙 알고 자, 직무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입지 굳혀 나가는 단계 맞고요. 네 번째 경력 중기 직무 수행 능력이 누적되어 생산에 중요한 기여하면서 퇴직에 대한 고민과 조직의 압박이 시작되는 단계. 퇴직은 경력 중기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퇴직은 경력 말기에 말할 수 있어요. 경력 말기 은퇴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고민하고 탐색하는 단계이다.
5번 맞죠? 그래서 요게 경력 중개, 요게 아니죠. 그쵸? 4번이 아니죠. 기한은 인사총무팀 사원이다. 기한은 아래의 자료와 같은 업무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우선순위에 맞게 수정하려고 한다. 업무 리스트를 보고 기하가 가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지문을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나왔어요. 우선순위는 반드시 나온다고 했어요. 자 시간에 보통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우선순위 이런 게 나오면은요 중요도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시간적인 그 긴급도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이 11월 27일이에요. 인사총무팀 김 누구누구의 그냥 사원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할 일들이에요. 이렇게 쭉 있어. 자 나열했어요. 12월 4일 또 13일 행사 준비 이거 큰 행사네요. 그쵸? 중요도는 이런 게 중요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일팀 비품 주문 이거는 월요일 배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자 오늘이 금요일인 거야. 그쵸? 토요일은 당직 근무자 명단을 확인한다. 그 다음 12월 3일자는 신입사원 면접 날짜 자 이런 거 여부를 확인한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우선순위 만약에 여기서 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토요일 날 당직 근무자 이거 명단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배송될 수 있도록 요거 주문하고 그 다음 거는 뭘까요? 신입사원이 12월 3일 그 다음 총무팀 회식 장소 그 다음 마지막 이거 12월 13일 회사 창립기념일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 아직도 그쵸? 그래서 얘는 마지막이에요. 자 내일 당직 근무자 확인을 가장 먼저 해야겠다. 문제가 뭐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근무자 확인 해야겠다. 그쵸? 중요하죠. 내일 일이니까. 그 다음 회사 창립일 행사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하는 큰 행사이니까 가장 첫 번째 줄에 배치해야겠다. 중요해. 중요도로는 얘가 아주 제일 1순위야. 그런데 날짜상으로 뭐 가장 늦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배치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적합하지 않죠. 중요도와 긴급도를 봤을 때. 그래서 요거 바로 2번 및 다른 문제가 틀린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자, 시사인재개발팀에서는 내년도 신입사원 직무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오타가 났네요.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러닝과 OJT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자, 이러닝과 OJT에 대한 의견 중 올바른 것은 요즘 직장에서 이러닝 그리고 이제 OJT에 대한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닝의 어떤 그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자유롭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을 때 아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이죠. 그래서 이러닝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집체교육 이런 거 하면 또 모여야 되고 특히나 제조업체나 뭐 또 영업사원 뭐 이런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닝은 이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OJT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건데요. OJT 뭐 OFJT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OJT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나 선배가 지도를 해주고 또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습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제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일정 수준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OJT 교육을 하려면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무에 필요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서로 간에 친밀감이 형성돼서 그 실무에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효율적이라서 요즘 OJT 교육을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NCS에서도 OJT 많이 장려하고 있어요. 일학습 병행이나 이런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용어, 직장 내 이런 용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낯설긴 하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토대로다가 한번 해본다면은 자, 김 과장은 OJT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비교적 업무가 한가한 직원을 지도 선배를 한다. 이거 아닌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자, 정차장 이러닝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기 좋지만 새로운 교육이 생기면 업데이트하기 번거롭다? 아니에요. 아주 용이한 거예요. 그 다음 이러닝은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죠. 자, 이거자. 전에 있던 직장에서 신입사원 시절 OJT를 받은 적이 있는데 선배의 실무 경험에 기반한 지도와 조언이 많이 도움됐고 동생처럼 친밀감 이렇게 대해줘서 좋았다. OJT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얘가 정답이죠. 박대리는 뭐라 그랬어요? OJT는 지도 선배와 신입사원과 친밀감이 생기다 보니 맞아요. 지도하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가 생길 수 있다. 친밀감이 생기니까 시간 낭비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론인가 OJT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듣다 보면 이런 용어나 이런 게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하면 바로 사회인이에요.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계발 능력에 대해서 3차시까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